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요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요. 특히 폭락 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식을 비롯해서 주식 관련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도요. ELS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 ELS 상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의 고민으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ELS 상품은 구조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혹시 ELS에 투자하셨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가입하신 ELS 상품에 대한 대응책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직원이 절대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권유해서 2019년 4월에 가입한 ELS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원금 5천만 원이 4,500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걸 지금 빼야 하는지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간절한 상태입니다. 65%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3,250만 원 미만으로만 안 떨어지면 안전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ELS 상품은 은행 직원이 말하는 것처럼 안전한 상품이 아니고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인데요. 현재 가격이 4,500만 원이라는 것은 500만 원 손실을 본 건 아니고요. 기준 가격이 변동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은 수익률과는 좀 약간 무관하고요. 중간에 판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65%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3,250만 원 미만으로만 안 떨어지면 손실을 안 보나요? 이 얘기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65% 미만이라는 기준은요, 이 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6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더 방송을 보시다 보면요,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가입한 상품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상품명은 유진 더블라자드 지수연계 SHE25 ELS 파생형입니다. 2019년 4월 29일 청약을 했고요. 이분의 투자 자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입한 농협은행은 판매회사고요. 이 ELS는 유진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합니다. ELS에는 기초자산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3개의 기초자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홍콩 항생 지수, 유로스탁스 50 지수, 이 3가지입니다. 수익률은 이 ELS가 예시한 조건을 달성하면 세전 연평균 4.2%로 상환이 됩니다. 상환 조건은 6개월마다 조기 상환 평가를 하는데요. 최초 1년, 즉 6개월 후 1년 후에는 최초 기초자산 가격의 95%를 넣으면 상환이 되고요. 2년 차에서는 조건이 좀 완화돼서 90% 이상 되면 상환이 됩니다. 2년 6개월 후에는 조금 더 낮아져서 3개 기초자산이 85% 이상이면 조기 상환이 됩니다. 이때까지 상환이 안 되면 만기 때 3개의 기초자산 가격이 처음 기초자산 가격의 65% 이상이 돼야 손실이 안 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연평균 4.2%로 상환이 되고 이 ELS는 청산이 됩니다. 중도에 판매할 수 있는데요. 6개월 미만에 판매를 하면 7%의 판매 수수료를 내고요. 6개월 이후에 만기 전까지 판매를 하면 5%의 판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최초 기준 가격은 1,000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청약할 때, 즉 2019년 4월 29일 날 청약한 이 ELS는 최초 1,000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 즉 2020년 3월 13일 현재 922.83원이니까요. 기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준 가격이 하락한 거는 이 ELS의 수익률과는 약간 무관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사연의 투자자분처럼 5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 환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사연에서 보면 이분이 지금 환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했습니다.
6개월 미만에는 기준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 판매 금액의 7%를 판매 페널티로 내고요. 6개월 이후에는 판매 금액의 5%를 판매 페널티로 내게 됩니다. 즉 이때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최초 기준 가격이 1,000원이었고요 3월 13일 현재 기준 가격이 922.83원이라면요 아까 사연의 투자자분처럼 5천만 원에서 기준 가격이 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 4,500만 원이 기준이 돼서 그 가격에 7%와 5%의 판매 페널티를 내고요. 그 금액에서 판매 페널티 금액을 뺀 금액이 판매 금액이 됩니다. 즉 지금 같을 때 판매를 하면 그 손실이 상당히 커지겠죠. 따라서 지금 주가가 폭락한다고 공포에 질려서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농협은행이나 유진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기초자산 가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이버에서 각 지수의 일별 변동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최초의 청약할 시점에 기초자산의 지수들은 S&P 500 지수가 2944.03, 홍콩 항생지수가 11,638.18,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3,501.94였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인데요. 2019년 10월 29일 날 1차 조기 상환 평가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맨 처음 가격의 세 가지 지수가 모두 95%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95%가 되는 지수가 가로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S&P 500 지수는 2,795.87만 넘으면 되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11,056.27포인트만 넘으면 됩니다. 유로스탁스 50 지수는요 3,326.84만 넘으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S&P 500 지수하고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95%를 넘어섰는데 홍콩 항생 지수가 95%가 안 돼서 2019년 10월 29일 날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밑에쯤 보면요 1차 라자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1차 조기 상환 평가일에 95%가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생겨서 조기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좀 더 완화된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차 라자드라는 건데요, 즉 3개의 기초자산이 청약일부터 조기 상환 평가일까지 85% 미만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연평균 4.2%의 수익률로 조기 상환이 됩니다. 즉 1차 조기 상환 평가일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조건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1차 조기 상환 평가는요 중간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던 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중요한데요, 1차 라자드 조건은 뭐냐면 평가일까지 지수의 변동이 한 번이라도 8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환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조건이면 이미 상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별로 따지다 보니까 정말 아쉽게 2019년 10월 29일 날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하고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문제가 안 됐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가 2019년 8월 14일 날 딱 한 번 9,866.18을 기록하면서요 85% 주권인 가로 안에 9,892.45 조건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그때 상환이 안 된 겁니다. 만약에 저 하루만 85% 이상이 됐으면 이 ELS는 이미 작년 10월 29일 상환이 됐고요, 그러면 아마 이 투자자분이 주가가 폭락한다고 판매를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평가일은 2020년 4월 29일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때는 2차 조기 상환 평가일도 상환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2차 라자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75% 이상만 되면 3개의 지수가 7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2020년 3월 13일에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이미 75%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29일에 2차 라자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 조건으로는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랄 수 있는 거는 2020년 4월 29일 날 중간에 보면 3개의 지수가 가로 안의 숫자를 넘었으면 되는데, 지금 주가의 변동으로 보면 2020년 4월 29일에 2차 조기 상환 평가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지만요,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급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주가 상승이 돼서 상환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날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3차 조기상환평가일은 2020년 10월 29일 그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때의 기준은 조금 낮아져서 세계 기초자산 가격이 90% 이상만 달성하면 됩니다. 그때도 한겨레도 그 밑에 위치하고 있으면 또 상환이 안 되고 다음 상환평가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건이 좀 완화된 ELS의 라자 조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 투자자분한테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조기 상환할 날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29일에 조기 상환 평가일은 안 되는 쪽이 더 많지만요. 그 이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폭락한다고 공포심에 질려서 큰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관망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판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3년 만기까지 갈 때 세계의 기초자산 가격이 다 65% 이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고 제시된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기 상환 평가일까지 상환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세계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기까지 가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중간에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주가의 변동 상황에 예의주시하셔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판매는 전액 판매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5천만 원이면 그때 기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은 판매하고 반은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년 6개월에서 만기 사이에서 주가의 변동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판매할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초 투자 금액에 대해서 판매 페널티를 내는 게 아니고 판매할 당시에 그 기준 가격에 판매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 금액만큼 뺀 금액을 판매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ELS는 안전한 상품이 아니고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상품이 3년 만기 상품인데요. 6개월, 1년 후에 상환되는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판매하는 직원들도 이 상품이 1년 안에 현금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1년 후에 쓸 돈을 이런 ELS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3년 이내에 쓰지 않을 돈만 ELS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3개 기초자산 중에 한 개의 기초자산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판매가 되지 않고요. 더 완화된 라자드 조건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치였지만 딱 하루에 주가가 그 지수 밑에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됐습니다. 조기 상환 평가일에 대부분 판매되지만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각국에서 부양책이나 진정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너무 공포심에 질려서 의사결정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미래를 낙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멘탈을 냉정하게 유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